출산을 하시고 수유를 하시면서 원래 있던 부유방이나 부유도가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수술 후에는 확대하고 절제를 했던 모습입니다. 가슴 확대를 같이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슴 모양이나 유두유륜 모양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꼭 유두유륜을 줄이지 않더라도 가슴을 키움으로 해서 유두유륜 성형을 피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푸른하는 일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출산 후 가슴뿐 아니라 다른 체형 변화도 있잖아요. 배도 처지고 같이 수술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수술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취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되면은 누군가가 하루 이틀 정도는 아이도 봐줘야 되고 또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뭐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비용도 드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출산 후에 우선은 식이 그리고 운동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는 운동, 식이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운동과 식이를 해도 이게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세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제왕절개를 한 그 이후로는 정말 가죽이라 그러죠. 이게 아무리 늘어나서 내가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정말 감각도 없는 가죽이 늘어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줄어들지가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해도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자의 의지만으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이건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수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수술해 드리는 게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복강을 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한테 신체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거든요. 디자인만 잘 하게 되면은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랬던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도 해봤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해봤고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야.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집중적인 검사나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보고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데는 다른 무슨 호르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이 보면은 다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거는 시기를 먼저 해봐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추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치료를 받고 나서 2세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짧으면 1년 내에 모유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치료를 받고 얼마나 유예 기간을 둬야 좋을까요? 자, 해당 치료라는 게 지금 이제 가슴 성형 얘기하시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유두 성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사실 가슴 성형이나 유두 성형 하시고 나서 2세가 빨리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항상 가슴 성형이나 유두 성형을 할 때 2세 계획이 언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들 뭐 1년 안에는 없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 3개월 안에 막 한 달 안에도 생기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치료기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으셔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는 기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임신 기간에는 약을 드시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선을 보존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후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특히나 이제 뭐 아까 복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럴 때는 향후 출산 계획이 수술의 계획하고 겹칠 때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 상담을 할 때는 앞으로 향후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에게 알려주셔야지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같이 상의해서 정하면 좋겠다고 플랜을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유두유륜을 얘기를 하면서 출산 후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이제 부유방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출산을 하시고 수유를 하시면서 원래 있던 부유방이나 부유두가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뭐 부유방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는데 출산을 하고 나셔서 굉장히 눈에 띄게 부유방이나 부유두가 이렇게 커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줄이러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졌을 때는 우리가 흡입을 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작은 쪽에서는 이만큼, 큰 쪽에서는 이만큼 절제를 했고요. 수술 후에는 확대하고 절제를 했던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유두도 같이 절제적으로 확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유두가 많이 커지고 유륜도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았지만 가슴 확대를 같이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밸런스가 맞고 오히려 가슴 모양이나 유두 유륜 모양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꼭 유두 유륜을 줄이지 않더라도 가슴을 키움으로 해서 유두 유륜 성형을 피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두 유륜을 건드리지 않고 가슴 확대를 하고 부유방을 제거하는 걸로 선택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사실 흉터는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유방 수술도 많이들 받으러 오시나요? 남자는 안 받으러 가죠. 아니요, 아니에요. 부유방 수술 진짜 많이들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부유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술 많이 받으러 오시고요. 여성분들도 시술 많이 받으러 오세요. 이제 부유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냉동지방 시술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지방 분해라는 게 있는데 지방 조직은 예전에 우리 아기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은 애기들이 볼 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은 볼 쪽에 그쪽 볼 지방만 이렇게 괴상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착안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냉동 지방 분해 기계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지방은 피부 진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한랭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한랭이 취약한 온도에 적용을 해가지고 냉동에 취약한 그 지방을 타겟팅을 해서 만든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유방에 딱 맞는 크기의 어플리케이터를 적용을 해서 부유방 부분에 있는 지방을 줄여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부유방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만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 놓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정 속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냉동 지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 놓고 한 40분 있다가 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방은 시술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남자분들은 여성용 유방이랑 같이 있는 거 여기 밑에 이제 여성용 지방, 그 다음에 여성용 유방이랑 같이 있는 부유방, 이렇게 이제 냉동 지방 하러 많이 들어오세요. 자, 보형물을 넣은 가슴과 그냥 큰 가슴의 촉감에
차이가 있나요? 루이비통 오너님이 물어보셨는데 보형물을 넣은 가슴과 그냥 큰 가슴의 촉감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의 촉감은요, 내 가슴살 더하기 보형물의 촉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가슴살이 있었던 분한테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 있어서는 촉감이 원래 큰 가슴의 촉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원래 가슴이 굉장히 작으셨던 분한테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보형물의 촉감이 거의 전체 가슴의 촉감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가슴의 촉감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원래 가슴 촉감도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원래 물가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고요. 원래 가슴 자체가 굉장히 탱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큰 가슴의 촉감도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보형물을 넣은 가슴의 촉감도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가슴의 촉감은 정말 다 그냥 다릅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은 보형물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형물을 넣은 가슴이 탱탱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원래 내 가슴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많이 탱탱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네.